은행과 증권사, 퇴직연금 사업자들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퇴직연금제가 벌써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면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성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과 가장 효율성과 생산성이 좋다는 증권사를 비교해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도별 위탁 사업장 교육 방법을 보고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자 연금협회 대표이신 홍경신님께서 2016년도 발표하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활성화 방안 본표에서 보듯이 생보, 손보, 은행 해서 집합, 서면, 이메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적표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합을 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퇴직연금제가 어디에 가장 많이 점유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는 첫 번째 박스를 가로축으로 해서 하게 되게 되면 점유율 합을 내보게 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보사 부분들은 7.9%, 손보는 1.4%, 은행은 84.8%, 증권은 5.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DB, DC, 기업형 IRP에서도 은행이 아주 독보적인 84.8%, 2위는 증권사가 5.9%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나와 있는 개인형 IRP를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생보사 7.9%, 손보 1%, 은행 85.7%, 증권사 5.4% 부분들에 대한 점유율을 나타내서 역시 개인형 RP에도 마찬가지 은행이 독보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발표된 자료들은 은행과 증권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퇴직연금 상품 운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DC, IRP형 가입자, 위험자산 총투자 한도 70%, 2015년 7월 9일부터 투입 대비해서 위험자산의 총투자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0% 한도로도 묶고 있습니다. 자, DB형과 DC, IRP형 부분들에 대한 것을 크게 나눴는데 먼저 좌측에 있는 구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금 보장형 상품 부분들에 대한 것. 두 번째, 지분, 증권, 주식입니다. 주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채권. 네 번째, 펀드. 다섯 번째, 파생 결합증권, ELS. 이때, 리츠. 그다음에 TDF, 타겟 데이트 펀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타겟 데이터 펀드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TDF. 그 다음에 ETF, 상장 지수 펀드, 파생 상품. 그 다음에 투자 금지. 이런 순으로 해서 구분해서 DB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것은 100% 가능합니다. 100% 투자 가능합니다. 지분 증권 부분들에 대한 거 30%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옆에로 나가서 보시게 되면 DC형과 IRP형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 원리금은 똑같이 100% 가능하나 지분 증권, 주식에 대한 투자는 명확하게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DB형은 몇 프로? 30%까지 가능. 그러나 DC와 IRP형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개별 주식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C나 IRP에 가입하게 되게 되면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다 날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개별 주식에 대한 것은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ELS, 리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 위험 한도, 투자 대비 70% 내에서만 자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은 DB, DC, IRP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TDF, 타겟 데이터 펀드 부분들에 대한 것은 DB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DF에 대해서 DC형과 IRP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100% 투입 가능합니다. 100% 투입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분 형태와 그 다음에 DB, DC, IRP형을 쭉 비교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그럼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에 ETF, 상장지수 펀드, DB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DC와 IRP형에서는 ETF 취급, 금융투자회사에서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ETF에 한해서입니다. 위험자산의 70% 내에서 편입을 가능합니다. 파생상품입니다. DB, DC 동의, 해지 목적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지, 한번 보시게 되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DB형의 금지는 비상장 주식이나 파생형 펀드, 투기 등급 채권, 최대 손실률 40% 이상 ELS, DLS 등은 투자 금지되어 있습니다. DC형과 IRP형 부분들에 대한 투자 금지, 우리가 아까 위에서 먼저 알아봤었죠. 지분증권, 주식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절대 투자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권, 예탁증권, 신주 인수권 사채, 전화사채, 후순위 채권, 사모펀드 등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DC, IRP형에서는 투자 금지 사항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 대 증권사, 가장 중요한 수익률 추이에 대한 것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22년 4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2018년부터 21년도 제도 유형별 운영 방법별 연간 수익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DB형, DC형, 개인형 IRP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명보다는 그 제도별 유형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년 1.91, DC 3.47, 개인형 IRP 3.84, 전체 2.58%입니다. 21년도 DB 1.52, DC 2.49, 개인형 3, 전체 2%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DC와 IRP 형 보더라도 원리금 보장으로만 들어가 있는 DB 형태보다는 조금의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투입한 것이 DB보다는 DC, DC보다는 개인형들이 좀 더 적극 움직였던 부분들이 조금 더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우측 상단에 상품 형태를 가지고 대한 실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2018년도 실적 배당형이 마이너스 3.82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 빼고는 2019년, 20년, 21년도 원리금 보장형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 1.77, 2020년도 1.68, 21년도 1.35. 실적 배당형 부분들에 대한 거 2019년도 6.38입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려서 많은 증시가 활성화됐었죠. 10.67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21년도도 6.42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적인 거는 원리금 보장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가 상승률 부분들에 대한 거 2%, 3%만 잡아도 원리금 상품에다가 놓았던 부분들에 대한 실질 화폐 가치는 마이너스 된 거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2020년도 기준 최근 5년, 10년 수수료 차감 후 연환산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권사에는 비대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부분들에 대한 것은 수수료 개설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꾸준하게 수수료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 부분들에 대한 5년 부분들에 대한 거, 실적 배당형 5년 부분들에 대한 거, D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부분들에 대한 것은 1.64,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DB가 있다면 3.33, 차이가 나죠. 10년은 2.18, 10년 실적 배당은 3.27, 여기도 차이 나죠. 자, 중요한 우리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신 DC 형태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부분들에 대한 건 1.50입니다. 그런데 실적 배당형은 5.79, 5.8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벌써 4%대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많이 차이 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리금 보장형 2.35, 실적 배당형 4.4. 그 다음에 개인형 부분들에 대한 거, 5년 부분들에 대한 거 1.52,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 5.51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원리금 보장형 부분들에 대한 건 1.59,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은 5.18로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금 보장형이라 하면 은행에 대한 예금과 적금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은 마찬가지 주식은 안 된다 그랬었죠. DC, 이 IRP에서는 펀드 그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거, ETF도 있겠고요, TDF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펀드 운영 수익률과 그 다음에 예적금 부분들에 대한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니까 여러분들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할 적에도 아마 큰 근간에 대한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디폴트 옵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향후에 또 도입이 되게 되고 또 디폴트 옵션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DCA 형태에서 실적 배당형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차이가 더 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주는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DB 형태로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DB로 해서 현금에 대한 거는 갖고 있으나 현금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어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가를 만약에 누군가가 샀다 그러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월세를 납부했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있긴 있으나 들어와서 누가 월세를 안 내고 있는 그런 거랑 동일하다 않냐라고 그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재미난 표현이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그 퇴직연금제에 있어서 상품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연금 시장에서 급격히 하고 있는 시장을 찾는다 그러면 퇴직연금 시장입니다. 21년도까지 자료를 봤을 적에는 한 260조 정도로 다 봤었는데 23년도 2월 26일자 발표된 21년도 시장에 대한 것은 336조로다가 지금 현재 실적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고도화 설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온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7월 달 신문에 나와 있는 금융위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확정기여형 DC형을 말하는 거죠.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 ETF 실시간 거래를 불허했다. 이 나오죠, 그죠? ETF 매매 중개가 은행에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유권 해석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는 시차를 두고선 하지만 시차를 둔다는 것이 30분 이상 발생됐다는 건 벌써 나중에 뒷북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나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ETF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가 개별 주식 아닌데 ETF 펀드에서 아까 앞전에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퇴직연금제에 대한 DC와 IRP 부분들에 대한 것이 ETF가 매매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움직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련해서 연관된 기사가 23년도 1월 24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다 머니무브 한창 퇴직연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약사정을 이용해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 엄청나게 지금 내려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부분들에 대한 거, 은행 쪽에 돈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증권사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뱅크런 부분, 아니 뱅크런이 아니라 머니무브의 형태가 지금 현재 한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시장에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과 증권사 부분들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물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2년도 4월 달에 나와 있는 이 고용노동부 자료, 그다음에 현재의 신문기사 내용들 여러 가지 보게 되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 현재의 시장 반응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퇴직연금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디서 운용을 해야 되는지, 굴려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DC 형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하게 되면 회사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었어요? 이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한 부분들이 회사랑 무관하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신문의 기사처럼 은행에서 증권사, 머니무브, 한창 퇴직연금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